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좀 살펴봤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봤던 사람들의 이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이도 좀 먹었고 사회생활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생각을 해본 거였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시기에 그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항상 자기가 피해를 당했고 자기만 이제 힘들었다. 나는 굉장히 피해자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통찰이나 승화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소화된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징징거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사람마다 결핍이라는 게 있고 누구나 결핍 없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핍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나 스스로에게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그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의 뭐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자기가 어떤 행동에 실수를 했다거나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를 자기의 책임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남의 잘못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타인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는 모두가 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야. 너무 걱정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나쁜 대답이 이런 거잖아요. 야, 그런 게 뭐가 힘드냐? 난 너보다 더 힘들었어. 이런 것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호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정말 별거 아닌데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야근을 하려고 직원들이랑 같이 저녁에 그런 김밥을 사다 먹자. 그래서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해 올게.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먹겠다 그래서 저까지 3명의 직원 거를 제가 사러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밥집에 예약이 너무 밀려가지고 김밥을 포장할 수 없다고 해서 한 3-4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살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김밥집에서 포장이 안 된다니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갈까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쪽에 그냥 그러라고 해서 그 직원들은 제가 사다 주는 거니까 사실 뭐 이렇다고 해도 저렇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편의점 김밥하고 컵라면을 사와서 이제 같이 먹자고 불렀더니 그 중에 한 직원이 자기 편의점 김밥이라서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죠.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자기가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인이 했을 때는 그거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맙다는 것과 미안하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거를 해주었을 때 그것에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하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5살, 6살짜리 그런 애기들이나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는 적어도 20살이 넘은 어른이 됐을 때는 고맙다는 것과 미안하다는 것은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 그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저는 진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보면 미안하다는 것도 거의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뭐 자존감이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과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다시 자기만 이렇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반복되고 상대한테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만 부각시켜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젊은이일 때는 그래도 좀 덜 티가 나요. 그때는 다들 미숙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어디 가서나 나쁜 의미의 송곳처럼 주머니에서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타인한테 더 자꾸만 사랑을 받으려고 더 강요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행동도 많이 하고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이 먹은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상대와의 그 인격적인 존중이나 대우는 별로 없고 우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날 대우해줘 라는 태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자기가 그러면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 베풀 줄 알고 그런 품을 가져야 되는데 베푼다는 게 꼭 돈을 써라 뭐 돈을 쓰면 제일 좋죠. 돈도 쓰고 마음도 쓰면 제일 좋지만 돈을 써라 이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베풀 수 있는 품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게 뭐가 힘드냐 난 더 힘들었어 그까짓 거 가지고 야 정신력이 썩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더 힘들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그렇게 깔아 뭉개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저한테 너는 이걸 잘못했고 나는 이걸 잘못했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해 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 그래 넌 그거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같이 40대가 넘어갔는데도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 해줘서 누가 뭐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뭘 못했고 이런 거에 막 매몰돼가지고 자기 삶을 못 살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인간관계라는 거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거잖아요. 뭐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감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감정을 소모해 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저는 제가 어른에 대한 강박이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그 어른스럽지 않은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봤고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봐서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른스러운 어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적어도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적어도 나의 태도가 이런 태도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 얼굴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0이 넘어가는 정말 어른이 되려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어른이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나의 결핍이 있고 과거에 나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결핍에 대해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그 애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그 과거의 시간들과 작별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그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내가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결핍된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오랫동안 이 마음들이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이 아픔과 결핍들이 지금의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과거들을 마주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내면 아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 내면 아이는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던 나이에 머물러 있고 상처받았던 그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나는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달래줘야 하냐면,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아픔으로부터 성장시켜야 하냐면, 그 아픔이 있었던 그 어린 나를 만나서 그때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해주고,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나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안쓰러웠다, 그렇게 충분히 애도해주고 충분히 슬퍼해주세요. 충분히 슬퍼해준다 그래서 그게 계속 자기 연민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슬퍼해주고 과거의 일은 이제 과거의 일로서 책장을 덮어야 돼요. 이제 과거의 문을 닫고 현재의 세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해주고, 우리가 연인과 헤어질 때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거쳐야 그 연인과도 헤어지고 또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나의 아픔에 충분히 애도해주고 슬퍼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과거에 아팠던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이 과거는 과거로서 인정해주고 남겨두고, 우리는 이제 그 과거의 문을 닫고 현재로 걸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과거에 슬펐던 내가 현재의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내가 현재의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갈 수 있게끔 내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주도권을 주지 마시고 현재의 나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그래야지 현재를 살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여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연인과 헤어지듯이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위로해준 이후에 현재로 오셔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도 여전히 제대로 된 완전한 정말 멋진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다면, 한 걸음 매일매일 한 걸음이라도 걸어간다면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진 이 방향성으로 저희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희 아이가 부모로서의 저를 평가할 때 엄마는 꼰대긴 하지만 요즘 틀딱이랑은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꽉 막힌 그런 엄마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 아이 평가가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저 스스로도 저에게 만족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마음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제 그만 과거와 이별하고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셔서, 40대 이상이신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보기 좋고 멋지게 늙어가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장황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구독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